지난 시간 중간 작업으로 저장해 놓은 파일 찾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 놓으시면 되십니다. (4번) 슬라이드에 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도형 작업 하다가 중간에 끝났고요.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오늘 나머지 4번 슬라이드와 5번 그리고 6번 슬라이드까지의 작업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문제 파일 또 찾아서 열어 놓으시겠습니다. 해서 문제 파일 열어 놓으시고요. 스크롤 하셔서 표 문제 슬라이드 4 나오도록 확대 축소 적당히 조절하세요. 글꼴은 도둠 18포인트로 표와 도형에 있는 글꼴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4번 슬라이드에 표와 좌측 도형까지의 작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어 상단의 도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PDF 문제 파일 찾아 클릭하시고 상단의 도형을 살펴볼게요. 뒤쪽, 즉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직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쪽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잘린 사각형 또한 앞쪽에 그려주신 후 두 개의 도형을 오른쪽 편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메뉴에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의 자세히를 펼치십니다.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왼쪽 편에다 그리시는데 꽉 차게 그리지 않더라도 왼쪽 편에 앞에 있는 도형이 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바꿔주셔도 되겠고요. 화면을 클릭하신 후 도형을 하나 더 앞쪽에 그려주십니다.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중에 6번째 클릭하신 후 왼쪽 편 시작하는 부분에서 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위치는 숫자 2 아래쪽으로 2의 중간 아래쪽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 위치와 높이, 간격을 확인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색상도 바꿔줘 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에 대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윤곽선이 있는 도형으로 아마 그려졌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도형으로 된 게 풀려 있었는 것 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기본 도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도형을 그리실 때 테두리가 있는 윤곽선이 있는 도형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려졌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도형에다가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도둠 18포인트로 홈 메뉴에서 먼저 설정을 한 다음 또 글꼴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도둠 18포인트 검정 텍스트 1로 설정된 상태에서 입력을 해 보실게요. 생명보험으로 입력하십니다. 글자 입력까지 다 됐다면 두 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해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 클릭하시고 두 번째 도형을 Shift 클릭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엔 복사를 위해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또 줄맞춰 복사하기 위해 Shift 키도 함께 누르십니다. Shift와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모양이 생겼다면 복사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편으로 드래그해 똑같은 도형 두 개의 조합을 오른쪽 편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경우에 화면을 클릭하시고 뒤쪽에 있는 직사각형만 넓이를 조절해 주십니다. 생명보험이 써져 있는 도형이 아니라 직사각형만 길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텍스트 내용은 손해보험으로 수정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도형의 크기가 같고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길이만 표의 너비에 의해서 달라져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폭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도형 작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4번 슬라이드의 작업이 처리가 다 된 것 같지만 표 자체의 순서를 도형보다 앞쪽으로 함으로써 상단 도형의 하단 테두리와 좌측 도형의 우측 테두리가 표에 의해 가려져 안 보이도록 설정까지 해보겠습니다. 문제 파일은 최소화하고요. 표를 선택합니다. 표 선택해서 표의 테두리에서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 메뉴에서의 정렬을 이용하실 때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도 앞으로 가져오기 중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도형 하단의 선, 또 도형 우측 선이 안 보이고 표가 가장 위쪽에 배치한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상에서는 처리 조건으로 적어 놓진 않았지만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번 슬라이드의 작업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최소화 단추를 잠깐 누르고 왼쪽에 그라데이션 처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3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hift 클릭으로 3번째 도형까지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우선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를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중에 밝은 그라데이션, 보통 선형 아래쪽, 또 선형 어떤 쪽 이렇게 나오면 이 중에서 클릭을 해서 쉽게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서식 단추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편으로 도형 서식 창이 나오면 도형 옵션의 채우기 및 선에 채우기를 펼치시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밝은 그라데이션이나 위쪽 스포트라이트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밝은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이런 어떤 것을 누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종류나 방향도 함께 바꿔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설정을 하시기 전에 미리 도형의 채우기 색상을 정하시는 게 더 편리하기는 한데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서는 첫 번째 것으로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또 선형 맞고요. 방향은 선형 아래쪽 선택합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이 색 1의 색깔을 여기서 바꿔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시면 그라데이션 되는데요. 첫 번째 색상 바꾸고 마지막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중지점은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색상만 선택을 해서 위쪽에 있는 색상, 진한 것, 아래쪽에 있는 색상을 흰색으로 보통 설정을 하시면 쉽게 그라데이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형 아래쪽으로 하는 것을 요 설정, 선형으로 하며 선형 아래쪽으로 하는 것,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세부 조건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시작하는 색, 시작색, 그 다음 아래쪽으로 끝나는 색상, 두 가지 색상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색상은 거기에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로 출제받는 문제에서 흑백이기 때문에 진한 색과 흰색 설정 하시면 처리가 쉽게 됩니다. 네, 도형 서식창은 오른쪽에서 닫고요.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5번 슬라이드 열어놓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 열어놓으시고요.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로 문제 파일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파일 여러분도 찾아서 화면 맞춰 놓으시고요. 네, 배점 100점으로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차트는 외곽선, 이렇게 테두리를 적용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먼저 입력한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차트에서의 데이터 표 참조해서 엑셀 워크시트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서식 부분에 보조축 지정, 총 납입 금액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보조축으로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을 표시하는 부분은 35년에서 월 납입금액 계열만 표시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의 색상, 또 그림 영역의 색상, 또 제목에 대한 서식 설정 등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처리로는 도형 삽입해서 스타일 적용과 글꼴 적용 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답안 작성 파일 열어 놓으시고 제목 써볼게요. 하단에 텍스트 입력란, 즉 컨텐츠 박스를 보시면 여기에 차트 삽입 아이콘 단추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단추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차트 삽입 단추 클릭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워크시트가 나오면 종이로 출제받은 문제에 차트 하단에 있는 데이터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십니다. 항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열로는 이 부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1을 클릭해 15년 엔터 누르시면서 20년, 25년, 30년, 35년까지 아래쪽 방향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계열 1에는 월 납입 금액 탭 누르시고 C열 계열 2에는 총 납입 금액 D열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삭제로 열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너비가 지금 좁은데요. 넓히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함께 드래그해
B와 C 열 전체를 열머리글에서 드래그해 선택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으로 글자의 폭에 딱 맞게 너비를 조절하셔도 되고 드래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월납입 금액과 총 납입 금액까지 입력을 해볼게요. 39 엔터 누르시고 35, 32, 28,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총 납입 금액은 쉼표 넣어서 입력하십니다. 차트를 보고 차트 하단에 데이터 표를 참조해서 이렇게 엑셀의 워크시트대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이 다 됐다면 엑셀 시트, 엑셀 창은 닫으십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오타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닫고 확인해 보면 바로 묶은 세로 막대 차트 이미 잘 삽입이 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차트의 위치나 크기 등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약간은 위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높이를 살짝만 키워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 하단에 데이터표를 쉽게 넣도록 하기 위해 빠른 레이아웃 적용해 보십니다. 빠른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다섯 번째 레이아웃 5가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차트 레이아웃과 비슷한데요. 레이아웃 5를 선택한 후 왼쪽 편 축 제목을 클릭해 딜리트 눌러 지워주십니다. 하단에 데이터표가 삽입이 된 차트로 바로 됐고요. 제목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제목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에는 테두리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을 누르시고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은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차트에 글꼴 적용은 홈 메뉴에 글꼴 클릭해 도둠으로 엔터 누르시고 글자 크기는 16 엔터 누르시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글꼴 그리고 테두리 설정 그리고 차트 영역에 대한 배경색은 제시된 대로 노랑으로 설정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 선택을 위해 중간에 선 사이 부분을 클릭하실게요. 차트 도구 서식 탭을 누르신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클릭하십니다. 흰색 배경 1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설정하시고요. 눈금선, 세로값, 축, 주, 눈금선을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십니다. 여기에서 차트 제목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은 홈 메뉴 누르시고요. 굴림 쓰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글꼴 크기는 24로 또 엔터 누르시고 굵게 텍스트 색상은 검정색으로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에 대한 채우기 설정하십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선택합니다. 제목의 지금 현재 도형에는 도형 효과로서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으로 적용이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문제 파일을 확인해 보면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아래쪽으로 그림자 확인이 되십니다. 배경은 흰색 채우기가 되고 검정색 테두리가 있으며 검정색 텍스트로 굴림 24포인트 굵게 설정하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으로 해당 세부 조건은 이 부분으로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제목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차트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제목 입력을 위해 제목 상자에서 마우스 포인터 I자일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납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 예시 단위 1,000원까지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목까지 입력이 됐고요. 아직 처리해야 될 조건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리해야 될 조건들 살펴보시면 데이터 서식 이 부분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총 납입금의 계열을 바꿔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혼합 차트를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총 납입금의 계열이 계열의 그 꺾은 선형 차트에 대해 보조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가표시하는 작업 하셔야 되겠고요. 꺾은 선형 그래프에서도 표식 부분에 대한 크기 등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작업하다가 중간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데이터 서식에 있어 총 납입금의 계열에 대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하는 작업,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 추가하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어떤 계열이든지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계열 이외에도 총 모든 계열이 함께 다 나오고요. 총 납입 금액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조축에 대한 축 값도 확인이 되십니다. 확인 눌러 마무리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합니다. 오른쪽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가 나오고요.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이 중에 표식 선택하신 후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기는 10 정도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신 다음 또 확인해 볼 곳은 여기에 지금 축에 대한 선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한번 클릭하신 후 오른쪽 편에 선의 실선 선택해 주십니다. 보통 검정 텍스트일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이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 보조축도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야 되십니다. 오른쪽 보조축도 선택한 후 채우기는 접어 놓으셔도 되겠고요. 선에서 실선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축에 대한 눈금선 확인이 되십니다. 하단의 데이터표 또한 검정색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글자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표에서 글자 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오른쪽에 실선을 선택하시면 바로 검정 텍스트일에 윤곽선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처리까지 하셔야 되십니다. 세부 조건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 부분에 있는 선, 또 눈금선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데이터표에 대해서도 밝은색, 흐린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특별하게
조건상에서 색상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출력 형태와 같은 검정이나 흰색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처리는 됐고요. 데이터 레이블, 즉 값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년 계열 선택해서 값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클릭하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월 납입금의 계열에 대해서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35년을 클릭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35년에 대한 월 납입금액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만 추가해서 표시하도록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위쪽에 레이블이 추가가 되고요. 이제 오른쪽 편에 서식창은 닫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은 작업은 도형 작업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중간중간 저장 눌러가며 시험에서도 작업해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도형 살펴보면 화살표예요. 화살표를 어느 위치에 그리는지를 잘 봐 놓으시고 이 위치와 크기를 고려해 그려주시고 도형에 대한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도형 안에 텍스트는 도둠 18포인트로 입력해 주십니다.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 홈 메뉴에 그리기를 펼치시고요. 바로 보이면 오른쪽 화살표를 바로 클릭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세히 단추를 눌러 블록 화살표 중 오른쪽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예자와 시자 사이 정도까지 화살표가 가는 것 같아요. 따와 른 사이부터 시작해서 예와 시 사이로 도형의 위치도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단추를 누르신 다음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적용하십니다. 텍스트 입력 전 홈 메뉴에서 도둠 엔터 누르시고요. 18포인트 또 검정 텍스트 1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글자 색상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총 금액 상승 내용까지 입력을 해보세요. 도형 처리까지 해서 4번, 5번 슬라이드에 대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살펴보시면 눈금 단위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처리가 안 됐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서식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계열 옵션 부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옵션 처리하셔야 되십니다. 다시 선택해 볼게요.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에 클릭하신 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축 서식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축 옵션에서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은 12,000 똑같네요. 단위에서 주 단위의 값을 300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3000으로 수정하신 후 여기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처리가 완료가 되고요. 네, 0, 3000, 6000, 9000, 12000까지 단위로 주 단위에 대한 수정까지 하셔서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에 대한 작업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빼놓은 게 있는지 항상 출력, 형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6번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으로 도형과 스마트 아트에는 굴림의 18포인트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1번과 2번을 그룹으로 도형을 묶어주고 애니메이션 순서 1번 먼저 애니메이션 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도형 보시면 두 개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과 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뒷 배경 한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복사한 후 좌우 대칭 적용하신 상태고 이렇게 많은 도형 작업하려면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문제 파일 접어놓고 6번 슬라이드 여신 다음 제목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형 작업을 위해 현재의 하단 텍스트 입력 박스는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아웃 자체를 제목만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 주십니다. 아래쪽으로는 도형을 여러 개 그릴 거기 때문에 컨텐츠 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컨텐츠 박스 자체를 삭제하거나 레이아웃을 제목만 레이아웃으로 수정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큰 사각형 그리기 위해 그리기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시고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클릭해서 오른쪽 부분에 이 도형이 방향이 맞게 들어가니까요. 험, 보험 아래쪽으로 크게 그려주십니다. 아래쪽 슬라이드 번호 위치 간격을 확인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살펴보시면 모서리가 잘린 부분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모양 조절점을 통해 오른쪽으로 조금 드래그 해 줌으로써 잘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도록 크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단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도 변경을 좀 해주고요. 모서리 잘린 부분 원래 값보다는 조금 조절되어 덜 잘린 모양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왼쪽에다 복사한 다음 좌우 대칭을 해주실게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해 험 글자의 중간 정도 오도록 복사를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좀 넓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송출은 좀 더 홀쭉하게 되고 있으니 여러분 화면에서는 고려하셔서 이 상단에 시작되는 글자 위치 등을 고려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된 도형을 상단의 회전, 정렬 그룹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 클릭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잘린 부분이 위치될 수 있도록 복사와 대칭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 작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도형, 사다리꼴 도형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치 보시고 적자가 끝나는 위치 정도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빈 곳을 클릭한 다음 그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시고 기본 도형 중 사다리꼴 클릭합니다. 도형의 채우기 색깔도 바꾸실 수 있으면 바꿔보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처리 시에 하셔도 되시는데요. 홈 메뉴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굴림 엔터 누르시고 18포인트로 검정 텍스트 1로 적용을 하신 다음에 타이핑을 해주실게요. 개인 및 공적 보험 아래쪽으로는 오각형 같은데요. 도형을 그려 넣고 복사해서 좌우 대칭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그리기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이네요. 기본 도형의 정오각형과 다르게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클릭합니다. 왼쪽에다가 그려주실게요. 밑과 공자 사이가 되도록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글자 색과 글꼴 크기는 마지막에 설정을 하고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4대 보험 써볼게요.
현재의 도형을 그대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 오른쪽으로 복사하십니다. 공과 적 사이에 위치하면 될 것 같고요.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상 바꿔보고요. 채우기 색상, 그리고 정렬 그룹에서는 좌우 대칭 해주십니다. 내용은 마우스 포인터 IC 할 때 드래그해 취업 시 가입 입력하실게요. 전체적인 도형과 또 스마트 아트 그래픽의 글꼴 적용은 마지막에 다 그려 넣고 나서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 다시 보며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을 해볼게요. 총 4개의 도형인데 아마 하나 도형을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높이 조절을 해볼게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삽입 메뉴 누르신 후 스마트 아트 단추 클릭합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대화 상자에서 프로세스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프로세스형 선택해 봅니다. 그러신 다음 확인 클릭하시고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우선 높이 조절, 그 다음에 폭 조절을 하면서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지금 4개의 도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서 도형 추가해 주십니다. 앞이든 뒤든 이 경우에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도형 추가 단추를 한번 누르시면 바로 추가가 돼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색 변경을 또 하나 해주시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로는 3차원 광택 처리 해주셔야 되십니다. 목록 단추 누르시고 3차원 광택 처리 클릭해서 적용을 먼저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글꼴은 굴림과 18포인트로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굴림, 엔터, 18포인트,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의 글꼴색은 흰색이에요. 흰색 배경 2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실게요.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한 다음 국민, Shift 엔터 누르시고 연금.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 굴림으로 엔터 눌러주시고 또 18포인트로 엔터. 글자 색상은 흰색 배경 1로 설정하신 다음에 타이핑 하십니다. 두 번째 도형 선택한 다음
산재 Shift 엔터 보험 쓰시고요. 세 번째 도형도 건강보험. Shift 엔터를 누르지 않더라도 도형의 폭이 딱 맞다면 자동으로 두 줄로 내려옵니다. 강제로 줄을 바꿀 때는 Shift 엔터 해주시고요. 폭이 좁아 자동으로 두 글자 넘어가는 경우, 하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Shift 엔터를 안 누르셔도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아트 그래픽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위치 이동은 드래그로 적당히 해주십니다. 위치나 크기 등 클릭해 가면서 조절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절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 넣어 보겠습니다. 홈 메뉴의 그리기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신 다음 순서도에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클릭합니다. 여기 중간에다가 크게 그려주십니다. 좌우 반전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작하는 위치나 끝나는 위치를 잘 맞춰 그려 넣으신 다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도 바꿔보고 회전에서는 좌우 대칭, 다음 내용 텍스트 입력 개인 보험으로 입력하십니다. 중간중간 저장 작업 해주세요. 다시 문제 파일에서 하단 스마트 아트 그래픽 작업 해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클릭 후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 단추 누르고요. 네, 이것도 프로세스형 같고요.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항상 크기를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높이 먼저 조절하시고 네, 폭 조절하시고 위치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폭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서는 도형이 추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색 변경,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3차원 경사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펼치신 후 (3차원) 중 경사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하신 후 홈 메뉴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글자색 검정색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써주세요.
텍스트 입력란 클릭하신 다음 의료 Shift Enter 실비 쓰시고요. 두 번째 도형에 입력하시고 세 번째 도형까지 입력하십니다. 네, 왼쪽 편 그룹 1로 지정할 도형 부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지만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글꼴 설정이 제대로 됐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 크기, 색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왼쪽 슬라이드 빈 곳부터 드래그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꼴 설정을 하시면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엔터 해주시고 18포인트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검정 텍스트 1까지 적용하십니다. 선택이 다 된 김에 그룹 설정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클릭하신 후 그룹화, 그룹까지 처리를 해주실게요. 네, 스마트 아트 그래픽과 함께 그리는 그룹 전체적인 도형 처리에 있어서 전부 다 그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해당 도형들을 다 선택하고 스마트 아트 그래픽까지 선택하고 글꼴 적용 후 바로 그룹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선택이 된 상태니까요.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주십니다. 닦아내기 왼쪽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닦아내기를 선택하시고요. 효과 옵션 눌러 왼쪽에서로 옵션 변경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도형을 전부 다 선택한 김에 일괄 그룹으로도 또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단계를 좀 줄여서 빨리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 단추를 누르신 후 오른쪽 도형 작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문제 파일 보고 크게 들어가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해 홈 메뉴를 누르시고요. 바로 보인다면 선택해 주시고 안 보인다면 펼쳐 직사각형 중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할게요. 일단 큼직하게 그려주십니다. 테두리를 파선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서식창이 나옵니다. 채우기는 여기서 색상 바꾸셔도 되고요. 채우기를 접어놓고 선 부분에서
겹선의 종류를 클릭하시고, 네, 겹선 종류는 그대로 대시 종류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대시 종류 파선으로 하십니다. 너비는 값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2.75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까지 처리가 됐다면 상단의 도형도 하트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서식창을 닫고 그리기를 펼치신 다음 기본 도형의 하트 클릭합니다. 하트를 또 큼직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도 바꿔줘 보고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타이핑 해주십니다. 만기 환급금. 보험료 도형까지 넣어볼게요. 빈 곳을 클릭하고 그리기 그룹에서 포인트가 6개인 별 클릭해서 가운데다 넣어주십니다. 색상 바꿔보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깔도 바꿔보고 내용 입력은 보험료라고 쓰십니다. 이렇게 두 줄로 나오면 폭이 좀 좁아서 그러니까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문제 파일 보시고 여기 사각형 넣으셔서 양쪽에 이렇게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요. 도형에서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좌우 대칭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 도형은 또 회전해 주시면 되겠죠. 네, 도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하고 도형의 자세히 단추를 눌러 조금 전에 보신 도형과 같은 도형을 찾아보세요. 네, 사각형 중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5번째 사각형 클릭하신 후 왼쪽 편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바꿔주실게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 그려 넣으셨는데 여기 글자를 넣으시면 또 흰색이라 잘 안 보이기는 해요. 환급 받을
조금 폭을 넓혀줘야 두 줄로 올라올 것 같네요. 환급 받을 조건 써주십니다. 그러신 다음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사를 하실게요. 환급 받지 않을 조건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환급 받을 조건, 환급 받지 않을 조건으로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 두 개의 도형도 넣어 보시겠습니다. 빙고 클릭하시고 그리기에서 배지, 기본 도형 중에 배지 선택하시고요. 여기 도형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전체적인 도형의 위치를 좀 바꿀 때 이렇게 쉬프트 클릭으로 하고 방향키로 이동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는 도형의 채우기 색깔 변경해 주시고 내용 상승으로 입력합니다. 오른쪽 편 도형도 넣어 볼게요. 순서도에서 화면 표시 선택하십니다. 네, 오른쪽에 하단으로 크게 넣어주신 후 회전 처리하십니다. 회전 핸들에서 약간 왼쪽으로 회전을 해주실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는 색상도 변경해 주십니다. 내용은 저렴이라고 입력할게요. 위쪽의 도형 그룹에서는 꺾은 화살표 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그룹, 그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선 중에 꺾인 양쪽 화살표 설명선 클릭하시고 왼쪽이나 오른쪽 이제 시작하는 도형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 시작되는 동그란 점을 클릭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결하고자 하는 도형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요. 연결되어야 되는 점에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색상이나 그리기 도구에서 윤곽선의 색상 설정, 또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 정도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노란 조절점으로 높이 조절 가능하십니다. 그려 넣으실 때 초록색 점과 노란 조절점 보인다면 아까 선이 도형과 같은 색이어서 그렸는데도 안 보였는데요. 조절점이 보인다면 그려진 게 맞기 때문에 선색 변경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4개의 도형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기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신 다음 순서도 지연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그린 다음에 좌우 대칭 해주십니다. 색깔도 바꿔보시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개인별이라고 씁니다. 다시 그 하단으로 도형, 이 도형 삽입해 볼게요. 그리기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신 다음 사각형 중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클릭하셔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드래그보다 미세한 조정은 값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은 사업장별 이렇게 쓰십니다. 사업장별까지 써보겠습니다. 이제 2개의 도형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도형, 왼쪽 도형, 약간 까다로운 도형만 남았는데요. 도형의 모양을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상하 반전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텍스트 상자를 별도로 넣어야 되는 그런 도형이에요. 가운데 도형을 먼저 넣어 볼게요. 화면 빈 곳을 클릭하시고 그리기에 자세히 단추를 펼치시고 블록 화살표 중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블록 화살표를 클릭해 선택하시고 가운데에다 그려주십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색상도 바꿔보고요. 도형에 대한 모양 변경은 노란 조절점에서 가능하십니다. 상단에 있는 노란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아래에 있는 노란 조절점을 또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화살표 부분의 넓이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적당한 너비로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2개를 동시에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폭을 좀 키워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폭 조절이 되겠고요. 이렇게 모양 변경까지 가능하십니다.
이 도형의 글자 보험 자료라고 입력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기나 구성, 위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형 확인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결이 이렇게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곡선화되어 있는 도형 찾아보겠습니다. 도형을 펼치신 다음 찾아볼게요. 네, 순서도의 문서인데요. 상하 대칭이 되어야 되는 도형입니다. 클릭하신 후 오른쪽 편에다가 그려줍니다. 네, 이 도형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으로는 상하 대칭이 된 경우, 상하 대칭이 된 경우는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하 대칭 후 이 도형의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텍스트 상자를 위에다 얹어 글자를 별도로 써주셔야 되십니다. 네, 도형의 색상 변경해 보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색상 변경 해보고, 정렬 그룹에서는 회전, 상하 대칭 선택해 주십니다. 여기에 글자를 쓰신다면은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글씨를 쓰지 않고요. 별도로 텍스트 상자를 위에다 얹어 놓고 글자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빈구 클릭 후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요. 도형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보험료, 엔터, 산정.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야 되겠네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 후 가로 가운데 맞춤. 적용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방향키로 위치 이동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려 넣을 도형들은 다 그려 넣었는데요. 마지막 점검으로 도형의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 고칠 부분이 있나 점검을 먼저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에 대한 설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합니다. 홈 메뉴에서 글꼴에 대해 굴림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18포인트 클릭해서 적용하시고 텍스트는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글꼴색 상승만 흰색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에서는 회전을 적용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 중에서 상승 도형만 다시 한번 그룹화 아직 안 됐으니까 상승 도형에 대한
글자 색상 적용만 흰색으로 따로 하시고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하실게요. 물론 그룹 설정 후에 상승 글자색 별도로 이 도형만 선택해 글자색 설정 바꾸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그룹화,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처리로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회전 찾으십니다. 회전이 없다면 자세히 단추를 눌러 회전을 적용해 주세요. 회전에 대해서는 효과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 순서대로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까지 확인하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1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를 쇼를 통해 점검해 볼게요. 여유가 된다면 시험에서 F5키를 눌러 1번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잘 됐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위로 방향키 눌러가며 또 클릭하면 동영상 자동 재생 빠진 부분이 없는지 출력 형태와 비교하며 애니메이션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지금 처리 조건 빠짐없이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형 그리기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